두 번째 이야기, 알라딘과 요술램프. 알라딘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살림은 어려웠지만 언제나 씩씩했답니다. 하루는 알라딘이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낯선 상인이 다가왔어요. 그 사람은 자신이 알라딘의 삼촌이라고 말했죠. 알라딘, 못 본 사이에 많이 컸구나. 삼촌이 너에게 돈을 벌게 해주마. 그 대신 나를 좀 도와다오. 삼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알라딘은 어리둥절했지만 삼촌을 따라갔어요. 삼촌은 알라딘을 먼 사막으로 데려갔답니다. 삼촌, 아직도 더 가야 하나요? 다 왔다. 바로 여기야. 삼촌은 돌무더기 앞에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압둘라마, 깝둘라마, 꾸리꾸리, 얍. 그러자 돌무더기가 두 쪽으로 쩍 갈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갈라진 자리에는 둥근 돌문이 있었어요. 삼촌은 돌문을 열고 말했죠. 알라딘, 아래로 내려가면 동굴 끝에 낡은 램프가 하나 있단다. 내가 그걸 좀 가져다 주렴. 싫어요. 무서워요. 그러면 이 마법의 반지를 줄 테니까 끼고 가거라. 반지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알라딘은 어쩔 수 없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알라딘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죠. 동굴 안은 마치 커다란 보물창고 같았어요. 온통 밝게 빛나는 화려한 보석들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바닥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금화들이 쌓여 있었고 보석이 주렁주렁 열린 나무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엔 낡은 램프가 놓여 있었어요. 알라딘은 낡은 램프를 들고 다시 위로 올라갔어요. 삼촌은 돌문을 반쯤 닫고 알라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삼촌, 램프를 가져왔어요. 이제 저를 끌어올려 주세요. 어서 빨리 그 램프를 내게 다오. 저를 먼저 내보내 주세요. 그럼 이 램프를 들게요. 램프를 먼저 줘. 그럼 꺼내주지. 싫어요. 저를 먼저 밖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고얀 녀석. 어디 한번 어두운 동굴 안에 갇혀봐라. 삼촌은 화를 내며 돌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사실 상인은 알라딘의 삼촌이 아니라 못된 마법사였답니다. 램프를 차지하려고 알라딘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동굴에 갇힌 알라딘은 너무 무서웠어요. 훌쩍훌쩍 울던 알라딘은 반지에 눈물이 떨어지자 반지를 닦았어요. 그러자 펑 소리와 함께 거인이 나타났답니다. 저는 반지의 요정입니다.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깜짝 놀란 알라딘은 더듬더듬 말했어요. 나를 밖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말이 끝나자마자 알라딘은 어느새 밖으로 나와 있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알라딘은 낮에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모두 말했어요. 어머니는 먼지가 뽀얗게 상인 램프를 헝겊으로 닦았죠. 갑자기 펑 소리와 함께 또 다른 커다란 거인이 나타났어요. 저는 램프의 요정입니다.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선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가져다 주세요. 그러자 순식간에 맛있는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졌어요. 알라딘은 요술 램프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라딘은 공주의 행차를 보았어요. 알라딘은 아름다운 공주를 본 순간 첫눈에 반하고 말았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공주님과 결혼할 수만 있다면. 알라딘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늘 공주만 생각했어요. 얘야, 그러다 병나겠다. 내가 직접 임금님을 찾아뵙고 부탁드려보마. 어머니는 알라딘이 걱정스러운 듯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는 낙타 등의 보석을 가득 싣고 궁전으로 향했어요. 임금님, 제 아들이 공주님을 무척 사랑하고 있습니다. 부디 공주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보석을 보낼 정도면 공주의 남편으로 삼을 만하겠군. 왕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공주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죠. 알라딘은 기뻐하며 램프의 요정을 불러 말했어요. 램프의 요정아, 공주님과 내가 살 멋질 궁전을 만들어 다오. 이튿날 아침 왕은 창밖을 내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만 해도 없던 으리으리한 공전이 햇살을 받으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알라딘은 공주와 멋진 결혼식을 올린 뒤 궁전에 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알라딘의 소문은 온 나라에 퍼졌어요. 못된 마법사도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얄미운 녀석, 내가 그 램프를 꼭 빼앗아오고 말 테다. 마법사는 램프 장수처럼 꾸미고 알라딘의 궁전으로 갔어요. 마침 알라딘은 사냥을 가고 궁전에 없었지요. 헛 램프를 새 것과 바꿔드립니다. 낡은 램프가 요술 램프인 것을 모르는 공주는 요술 램프를 새 램프와 바꾸게 되었답니다. 요술 램프를 손에 넣은 마법사는 램프의 요정을 불러들였어요. 램프의 요정아, 궁전과 공주를 아프리카로 옮기도록 해라. 램프의 요정은 마법사가 시키는 대로 했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라딘은 반지의 요정을 불렀습니다. 어서 내 궁전과 공주를 찾아줘. 죄송합니다, 주인님. 저한테는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럼 나를 공주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줘. 알겠습니다, 주인님. 반지의 요정은 알라딘을 궁전과 공주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알라딘은 다시 만난 공주를 뛸 듯이 보며 기뻐했죠. 알라딘은 램프에 대해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공주, 이것은 잠이 오는 약이요. 이것을 물에 타서 마법사에 먹이시오. 그리고 램프를 가지고 여기서 나갑시다. 그날 저녁 마법사는 공주가 준 물을 마시고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램프는 다시 알라딘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알라딘이 요술 램프를 문지르자 램프 요정이 나타났어요.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이 마법사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외딴 섬에 가두고 우리를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줘. 알겠습니다, 주인님. 알라딘과 공주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이들을 낳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거인의 정원입니다. 아이들이 가져다 준 선물. 넓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초록빛 잔디가 깔려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울긋불긋 피어 있었죠. 또 온갖 나무가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서 있고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녔습니다. 아이들은 이 정원을 무척 좋아했어요. 햇살이 반짝이는 오후 아이들은 정원으로 뽀로로 몰려 나왔죠. 떼굴떼굴 잔디 위를 뒹굴고 나무를 타고 마음껏 소리를 지르며 즐거워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집을 비웠던 집주인이 돌아왔어요. 바로 거인이었죠. 거인은 정원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거인이 무서워 아이들이 소리치자 아이들은 다시 한번 화다닥 놀라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정원은 내 거야. 아무도 못 들어와. 심술궂은 거인은 정원 둘레에 높은 담을 쌓은 뒤 편말을 세웠어요. 이 정원에 들어오면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날부터 아이들은 길에서 놀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길은 먼지투성이에다가 돌이 잔뜩 박혀 있어서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가 없었죠. 아이들은 높은 담 주위에 빙빙 돌며 담 안에 있는 정원을 그리워했어요. 저 안에서 놀 때가 참 재미있었는데. 어느덧 봄이 왔죠. 온 세상이 예쁜 꽃으로 뒤덮이고 새들은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인의 정원에만 봄이 오지 않았어요. 나무들도 꽃을 피우지 않고 새들도 찾아오지 않았죠. 덕분에 눈과 센 바람은 마냥 즐거웠어요. 봄은 이 정원을 잊어버린 게 틀림없어. 하하. 1년 내내 여기서 편히 살 수 있겠군. 너는 하얀 이불을 펴서 정원을 덮고 센 바람은 싱싱 소리치며 정원을 신나게 돌아다녔습니다. 거인은 창문 앞에 앉아 추위로 꽁꽁 얼어붙은 정원을 내다보았죠. 왜 봄이 오지 않지? 거인은 봄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끝끝내 봄은 오지 않았어요. 정원 밖은 벌써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와 나무들마다 열매가 가득했죠. 그런데 거인의 정원은 아직도 겨울이었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인이 잠을 덜 깬 채 침대에 누워있을 때였어요. 창밖에서 작은 방울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인은 반가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죠. 쩌르렁 새소리가 들리자 눈도 얼음에 이불을 걷고 소리치던 샘바람도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 드디어 봄이 왔구나. 거인은 침대에 내려와 창밖을 내려다보곤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나뭇가지에 군데군데 걸터앉아서 놀고 있었거든요. 새들은 그 주위를 돌며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꽃들은 잔디 위로 얼굴을 내밀고 환하게 웃었죠. 그런데 아이 하나가 정원 한가운데 어둑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키가 작아서 나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둘레를 빙빙 돌며 울고 있었죠. 아이의 손길이 닿지 못한 나무는 아직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센 바람이 나무 위에서 쌩쌩 불어왔어요. 거인은 그제서야 정원에 왜 봄이 오지 않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껏 했던 일을 진심으로 후회하죠. 거인은 문을 살짝 열고 정원으로 나갔어요. 거인을 본 아이들은 놀라서 모두 도망갔죠. 그러자 정원에는 다시 겨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아이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거인은 아이들로 살포시 다가가 아이를 안아 나무 위로 올려줬죠. 그러자 나무는 금세 꽃을 피우고 새들은 날아와 노래를 불렀어요. 아이는 두 팔을 뻗어 거인의 목을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담벼락 뒤에 숨었던 아이들이 다시 하나 둘씩 정원으로 들어왔죠. 아이들도 함께 봄도 따라 들어왔어요. 얘들아, 이제 이 정원은 너희 것이란다. 거인은 큰 도끼를 가져와서 쾅쾅 담을 헐어버렸답니다. 그렇게 거인과 아이는 신나게 놀고 즐기며 함께 봄을 맞았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눈꽃 같은 공주님과 일곱 난장이, 백설공주 이야기입니다. 얼굴이 눈처럼 희고 고운 백설공주가 있었어요. 왕과 왕비는 백설공주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었죠. 그런데 그만 왕비가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고 왕은 곧 새 왕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 왕비는 무척 아름다웠지만 사실은 못된 마녀였어요. 새 왕비는 말하는 요술 거울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왕비님이 가장 예쁩니다. 거울이 대답할 때마다 새 왕비는 매우 기뻤어요. 그 거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울이었거든요. 백설공주는 예쁘게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늘 그랬듯이 새 왕비가 거울에게 물었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어요. 왕비님도 예쁘시지만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예쁩니다. 새 왕비는 자기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다는 말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죽이라고 시켰어요.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데리고 숲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 백설공주가 사냥꾼에게 물었어요.
사냥꾼은 착하고 순진한 백설공주를 차마 죽일 수 없었어요. 공주님, 제발 멀리 도망가세요. 왕비님이 공주님을 죽이려 하십니다.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살려들고 서둘러 돌아갔어요. 백설공주는 숲에 홀로 남겨졌어요. 앞일이 캄캄했지만 길을 찾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나무 사이에 있는 작은 오두막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백설공주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백설공주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오두막 안에는 모든 것이 조그맣고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접시와 수저가 7개씩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작은 의자가 7개 있고 배가 몹시 고팠던 공주는 접시에 담긴 빵을 하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방에는 작은 침대도 7개 있었습니다. 업무 지쳤던 백설공주는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그곳은 7난장이들이 사는 집이었어요.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난장이들은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는 백설공주를 보았죠. 우와, 예쁘다. 난장이들은 못된 왕비 때문에 백설공주가 성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백설공주와 함께 오두막집에 살기로 했답니다. 어느 날 새 왕비가 또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죠. 왕비님도 예쁘시지만 세상에는 가장 예쁜 사람은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가 죽은 줄만 알았던 새왕비는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어요.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단 말이지? 이번에는 내 손으로 꼭 없애고 말겠어. 새왕비는 아무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비밀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법의 사과를 만들었죠. 사과 반쪽은 보통 사과였지만 나머지 반쪽에는 독이 들어가 있었답니다. 새왕비는 사과 장수로 꾸미고 백설공주가 사는 오두막으로 찾아갔어요. 사과 사세요. 사과 사세요. 새왕비가 오두막 문이 열리자 오두막 문을 두드리고 오두막 문이 열리길 기다렸어요. 백설공주가 창문으로 머리를 쏙 내밀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낯선 사람은 집안에 들일 수 없답니다. 7난장이들이 일하러 가면서 모르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백설공주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예쁜 아가씨, 그러면 이 사과 맛이나 한번 봐요. 빨갛게 잘 익은 쪽은 아가씨께 줄게요. 새왕비는 사과를 반쪽으로 나누어 독이 든 부분을 백설공주에게 주었습니다. 아, 백설공주는 사과를 한 입 베어물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새왕비는 누가 볼세라 서둘러 돌아갔죠. 해질녘에 집으로 돌아온 7난장이들은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를 보게 됩니다. 공주님, 일어나세요. 난장이들은 백설공주를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하지만 백설공주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난장이들은 아름다운 백설공주를 차마 땅에 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리관 안에 백설공주를 눕히고 그 곁을 지켰답니다. 어느 날 이웃 나라 왕자가 사냥하러 숲에 왔다가 유리관에 누워있는 백설공주를 보게 됩니다. 공주님을 모셔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성에 가려면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니 7난장이들은 백설공주를 살릴 수 있다는 말에 허락했어요. 신하들은 유리관을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덤불을 타다가 유리관을 놓쳐 떨어뜨리고 말았죠. 그때 백설공주 목에 걸려있던 독이 든 사과 조각이 튀어나왔어요. 그러자 백설공주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죠. 와, 공주님이 살아나셨다. 7난장이들은 이웃나라 왕자가 기뻐서 소리쳤어요. 백설공주는 왕자와 함께 성으로 떠났습니다. 7난장이들은 백설공주의 행복을 빌었답니다. 그렇게 성에 도착한 백설공주와 왕자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 오늘 들려드리는 네 번째 이야기.
호기심 많은 나무 인형 피노키오입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나무로 무엇이든지 멋지게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었어요. 어느 날 자식이 없어 외롭게 지내던 할아버지는 나무 인형을 만들기로 했죠. 뚝딱뚝딱 몸통과 머리를 만들고 쓱싹쓱싹 눈, 코, 입을 만들었어요. 허허, 이제부터 내 이름은 피노키오다. 제테페 할아버지는 나무 인형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죠. 그날 밤 천사가 제페토 할아버지 집을 찾아왔어요. 천사는 요술 막대기로 피노키오를 톡톡 두들며 말했지. 피노키오야, 외로운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렴.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피노키오가 사람처럼 움직이고 말을 했거든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 천사가 외로운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너를 선물로 보내주었구나. 제페토 할아버지는 무척 기뻤답니다.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다른 아이처럼 공부시키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외투를 팔아 책을 사고 용돈을 주며 학교를 보냈죠.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피노키오는 학교가 있는 마을에 신나게 걸어갔어요. 한참 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챙챙 쿵딱 흥겨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침 마을에서 재미난 인형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정말 재밌겠다. 할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봐야지. 인형극은 아주 재밌었어요. 그런데 오락부락하게 생긴 아저씨가 피노키오에게 다가왔어요. 어? 나무 인형이잖아. 이것도 무대에 올리면 좋겠군. 아저씨는 피노키오를 밧줄로 묶고 어디론가 끌고 갔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피노키오는 컴컴한 창고에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어요. 피노키오는 너무 무서워서 엉엉 울었죠.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피노키오는 천사에게 얼른 빌었답니다. 천사님, 이제 한눈 팔지 않을게요. 저 좀 구해주세요. 피노키오야,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니까 곧장 집으로 가야 된다. 알겠지? 네, 천사님, 약속할게요. 천사는 방긋 웃으며 창고문을 열어주었어요. 창고에서 빠져나온 피노키오는 집으로 가다가 여우와 고양이를 만났어요. 어이, 피노키오, 우리랑 같이 장난감 나라에 놀러 가지 않을래? 정말 장난감 나라에 갈 수 있어? 그렇고 말고 어서 따라와. 피노키오는 천사와 한 약속을 까맣게 잊고 여우와 고양이를 냉큼 따라갔죠. 장난감 나라는 정말 신기했어요. 곰인형이 동동동동 북을 치고 연기나는 장난감 기차가 칙칙폭폭 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피노키오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았죠. 그때 천사가 또 나타났어요. 피노키오야, 나와 한 약속을 잊었니? 내 잘못이 아니에요. 고양이가 여우랑 함께 저를 억지로 끌고 왔다고요. 그 순간 피노키오의 코가 쭉쭉 길어졌어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피노키오는 엉엉 울면서 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피노키오는 천사와 굳게 약속하고 재빨리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이웃에 사는 앵무새가 포로로 날아와 훌쩍거리며 말했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가 널 찾으러 바다에 나가셨다가 고래한테 잡아먹혔대. 피노키오는 깜짝 놀라 곧장 바다로 달려갔어요. 안 돼. 나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안 돼. 피노키오는 할아버지를 찾으려고 바다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그러자 커다란 고래 한 마리가 다가와 피노키오를 꿀꺽 하고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고래 뱃속에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피노키오는 할아버지에게 와락 안기며 펑펑 울었답니다. 할아버지, 용서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착한 피노키오가 될게요.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래. 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고래 뱃속에서 불을 피워 연기를 나게 했어요. 고래가 재치기를 하게 해서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한 거죠. 뜨거워. 에치, 골로. 고래와 고래는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를 토해냈어요.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할아버지의 진실한 사랑을 깨달은 피노키오는 진짜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물론 피노키오는 아주 착한 아이가 되었죠. 자, 이번 이야기는 희망을 잃지 않는 동물의 이야기, 브레멘 동물음악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심술궂은 농장 주인에게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오랫동안 주인을 위해 부지런히 짐을 날랐죠. 하지만 당나귀도 점점 나이가 들어 일을 할 때면 몹시 힘들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농장 주인이 늙은 당나귀에게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넌 힘이 없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그러니 당장 우리 농장에서 나가줘야겠다. 당나귀는 울면서 농장 밖으로 터벅터벅 쫓겨나게 됩니다. 난 이제 어디 가지? 땅만 보며 힘없이 걷던 당나귀의 눈에 기타가 보였어요. 그래, 이걸 들고 브레멘 음악대를 찾아가자. 난 기타를 잘 치니까 틀림없이 받아줄 거야. 당나귀는 힘을 내어 길을 걸어갔습니다. 당나귀는 얼마쯤 걸어가다 쭈그리고 앉아있는 늙은 사냥개를 보게 되죠. 늙은 개가 기운 없이 목소리로 말했죠. 주인님은 내가 늙어서 더 이상 사냥을 할 수가 없다고 했어. 당나귀는 늙은 개를 일으키며 말했어요. 기운내. 나는 지금 브레멘 음악대를 찾아가는 길인데 너도 같이 갈래? 그래. 나는 북을 잘 치니까 틀림없이 받아줄 거야. 당나귀와 개는 신이 나서 팔짝팔짝 뛰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당나귀와 개는 늙은 고양이를 만나게 됩니다. 쥐를 잘못 잡는다고 쫓겨나고 말았어. 야옹. 고양이는 슬퍼하며 말했죠. 저런, 우리랑 함께 브레멘 음악대에 갈래? 좋아. 넌 좋은 노래를 많이 하니까 틀림없이 받아줄 거야. 당나귀와 개와 고양이는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당나귀와 개와 고양이는 울고 있는 수탉을 만나게 돼요. 수탉아, 왜 울고 있니? 주인님이 나를 잡아먹겠다고 하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수탉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쭈쭈, 그만 울고 우리랑 같이 브레멘 음악대에 가자. 아, 그래. 난 목청이 좋으니까 노래를 불러야지. 틀림없이 받아줄 거야. 당나귀와 개와 고양이 수탉은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브레멘 음악대가 있는 곳은 꽤 멀어서 한참을 걸어가야 했어요. 먼 길을 걸어가는 동물들은 지치고 배가 고팠죠. 그때 당나귀가 소리쳤어요. 저쪽에 불빛이 보여. 같이 가보자. 그곳에는 허름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키가 가장 큰 당나귀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죠. 뭐가 보이니? 수탉이 물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잔뜩 차려진 식탁이 보여. 도둑들이 둘러앉아 신나게 먹고 있어. 당나귀는 입맛을 쩝쩝다시며 말했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동물들은 더 배가 고파졌어요. 저 도둑들을 집에서 쫓아낼 수 없을까? 동물들은 머리를 맞대고 소곤소곤 대기 시작했어요.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동물들은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먼저 당나귀 등에 개가 올라탔어요. 그리고 개 등에는 고양이가, 고양이 위에는 수탉이 올라탔죠. 하나, 둘, 셋. 동물들은 한꺼번에 소리를 질렀어요. 히힝, 히힝, 멍멍, 멍멍, 야옹, 야옹, 꼬꼬대, 꼬꼬. 소리에 취한 도둑들은 깜짝 놀랐어요. 동물들이 한꺼번에 지른 소리는 마치 무서운 괴물이 내는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도둑들은 창가에 비친 괴상한 그림자를 보았어요. 으아, 괴물이다. 도망가자. 도둑들은 훔친 물건과 음식들을 그냥 버려두고 화다닥 도망갔어요. 덕분에 동물들은 배를 실컷 채울 수 있었죠. 우와, 맛있는걸? 그래, 이제 좀 살 것 같다. 냠냠. 동물들은 아주 흥겨운 기분으로 식탁에 둘러앉아 도둑들이 남긴 음식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졌습니다. 동물들은 저마다 마음에 드는 자리에 잠자리를 골라서 자고 있었고, 그런데 도둑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집안이 조용해지자 훔친 물건을 되찾으러 온 거죠. 도둑들은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도둑 한 사람이 어둠 속을 더듬더듬 걷다가 그만 고양이 꼬리를 밟고 말았죠. 고양이는 야옹 소리를 지르며 도둑의 눈을 핥혔어요. 그 소리에 놀란 개가 다른 도둑의 다리를 꽉 물고 수독은 뾰족한 부리로 콕콕 쪼아대며 당나귀는 힘차게 뒷발질을 했습니다. 도둑은 하나도 정신이 없었죠. 사람 살려 도둑들은 잔뜩 겁에 질려 뒤도 안 보고 도망쳤습니다. 당나귀와 개와 고양이 수탉은 브레멘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음악대장을 만들자. 세상이 가장 음악대일 거야. 동물들은 브레멘에 가진 않았지만 브레멘 음악대라는 이름을 지어 여기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